2층에서 희생자가 2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네. 여탕이었는데요, 이때가. 이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이 하시는 말씀, 뭐 유리창을 안 깼느냐부터 그 굉장히 많은 무수한 말들이 오가는데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 2층에서 발생된 희생자 20명, 이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세상에 이것들은 이제 OX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구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뭐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만 우선은 이 필로티 화재가 그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필로티 화재가 사망자가 많으면 보도가 되겠지만 대부분 다 필로티 상부에 사는 사람들이 대낮에 학생들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그 불나는 거 보고 다 도망가기 쉬운 공간 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망이 되지 않았지만 필로티 천장 단열재에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단지 이런 것들이 소방 조직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공유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를테면 서울의 난우중학교에서 필로티 화재가 났을 때 기록 조사해 보면 그 신고 후 10분 이내에 약 현장에 집결한 소방 대원 수가 140명을 넘어서고 소방 장비도 한 40여 대 육박하거든요. 그리고 지휘관도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지휘관이 구조대와 진압대로 나누어서 매뉴얼을 참고로 제대로 지휘를 해서 이제 불 끄고 희생자가 없었단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건 거의 교과서 케이스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또 그 현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도착한 소방관들이 불을 보고 완전히 놀랍니다. 너무 세게 타니까. 그리고 그 난우중학교는 벽면은 드라이빗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차장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천장에 붙어있는 스티로폴만 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불기둥을 형성하면서 순간적으로 3, 4층 교실과 식당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앞에 있는 야산에 산불까지 일으켜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지나서 완진 보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하는 그 소방관들은 스티로폴이 불탈 때 천장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높은 불기둥을 형성하는지 몰랐다고 얘기하고 단지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제대로 돌아서 경보가 울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다르냐? 저희들이 그 현장 상황을 이제 많은 정보를 봤는데 천장에 스티로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천장 스티로폴에서 불이 붙으면서 파이어렛이라고 해서 불 조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같이. 이게 자동차에 불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동차가 주차장 자동차 화재 같이 한 대씩 불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난우중학교 같이 이렇게 불기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벽이 또 연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 사이즈를 생각하면 거의 10분도 안 됐을 시점에서 나오는 열량이 일반 점포 한 50개 분량을 넘어서거든요. 그리고 최상기엔 100개까지 가는 건데 여기에 소방관 140명이 붙는다 해도 서울보다 훨씬 폭발적인 화재에 직면한 겁니다. 그 자동차가 불타니까. 그리고 자동차도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LPG 탱크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있었죠. 그러면 이제 아까 지휘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모든 거의 근본을 이루는 현장의 심리 상황을 봐야 됩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가야, 왜냐하면 이 불은 진압할 수 없는 불이고 LPG 탱크는 터질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그 현장에 출동해서 서 있는다는 자체가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이 됐을 거란 말이죠. 우선은. 그리고 아까 말한 난우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로 불이 붙으면
서울이 잘 갖춰져 있지만 네. 서울의 소방지휘관도 거의 무선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어떨 때는 그 TRS의 무선 채널을 막 누르지도 못해. 예. 한꺼번에 서너 개 누르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으로 보면 왜 저렇게 허둥지둥 되나 하는 걸로 보이지만 네. 그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도 숫자와 장비가 충분해도 불이라는 것은 전개되는 단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 서는 애들은 항상 그 열기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2톤짜리 LPG 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은 현장 소방대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예. 그리고 가스공사 등에서는 LPG 탱크가 가열돼서 압력이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화염 방사기 같이 가스를 분출하게 되고 네. 그 화염은 나오더라도 폭발물을 가지 않는다는 식의 아주 고전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동안에 우리가 가스 폭발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부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또 그 탱크롤이 넘어졌을 때 네. 소방관 덕분에 폭발을 피했었고 하면 네. 2톤 정도 터졌을 때 건물이 기둥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네. 10명을 데리고 건물 내부에 그 유리창을 깨면 목욕탕에 사람이 20명이 있다 하더라도 네. 유리창 깨는 것도 적어도 뭐 6명, 8명 이 정도가 접근 방식을 만들어서 그 두꺼운 유리 깨는 게 전문 구조대가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 시간에는 1초, 2초에도 눈에 보이게 연소 면적이 늘어나고 있고 1초, 2초에도 눈에 띄게 실제 화염이 영상을 보면 거의 LPG 탱크에 접근해 있는데 예.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 때려치우고 하겠지만 건물 내에 어디 있을지 모른다고 하면 제가 지휘관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가스탱크가 터지지 않도록 하고 네. 일단은 가능한 한 출입구 쪽으로 화염이나 가스가 연기가 몰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력했다가 후발대들이 들어오면 구조대가 오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화재 확산을 막아주고 네. 여건을 봐서 구조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요구조자나 구조대원이나 진압대원이나 주변 사람이나 모두 다 당할 수가 있다는 판단을 할 것 같단 말이죠. 정확하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현장 상황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줘야지. 네. 결과론만 놓고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이건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결과적으로는 2층 희생자가 이제 많이 발생했지만 그 구출 가능성에 대해서 좀 희박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지휘 측면은 그렇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연소 측면에 있어서 예. 저는 그 방화문이 열려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방화문이 닫혀 있다고 하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야 된다.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인천에 네. 그 히트 노래방인가? 그 왜 네, 시크 노래방이죠. 시크 노래방인가? 화제가 그 있었죠. 화재 났을 때 그 저 노래방에서 불난 게 아니라 지하에서 신나통 차다가 그게 불 붙어가지고 이제 불기둥이 올라가서 불이 붙은 거기 때문에 네. 전층으로 확산되는 화재이거든요. 네. 그런데 1층인가 2층의 음식점은 네. 사람들이 다 대피했는데 나중에 화재 끝난 다음에 문 열어보니까 반찬이 그대로 다 있어서 그냥 다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이건 방화문이 기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방화문 때문에 문 닫혀 있는 층은 뛰어넘은 화재가 몹시 많아요. 그래서 방화문 되게 중요한데 네. 특히 저층은 더 그래요. 왜냐면 네. 이 공기가 내부에서 계단으로 빨려 나오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번에는 방화문이 닫혀 있는데 거의 오후 16시 그러니까 뭐 50분대 신고 들어가고 오후 4시 14분 16분대 근처에서의 목욕탕 내부에 있는 분의 마지막 전화가 오거든요. 예. 네. 그게 마지막 전화라면 이미 그 당시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이 부상을 입고 있다고 봐야죠. 연기나 가스에 의해서. 예. 저는 그 이해가 안 갔던 게 일반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리 밀폐되어 있다 그래도 틈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질식하지도 않고 그러면 일산화탄소 중독이라 그러면 산소 농도와 관계없이 죽는 것이고 네. 그런데 그렇게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되려면 목욕탕 안에서도 불이 타야 되는데 불이 안 탔다고 하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검토했는데 이건 어디 사례하고 똑같으냐면 동탄 메타폴리스 사고하고 똑같아요. 동탄 메타폴리스의 두피관리실에서 네. 이제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려던 사람 중에서 대피가 늦은 마지막 두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가스 질식으로. 네. 근데 제가 그 자료를 쭉 조사를 해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리창 깨고 사람이 질식으로 죽을 수가 없고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봤을 현장을 보고 사진도 봤는데 종이컵을 손님이 사용할 종이컵을 얇은 비닐 봉지 속에 넣어놨는데 그 비닐 봉지도 안 탔어요. 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 그럼 열기가 없고 유리창은 안에서 냉장고로 그냥 막 억지로 깨가지고 깨졌는데 왜 죽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게 이상해서 봤더니 천정이 다 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정이 많이 탄 게 아니라 네. 난연성 스티로폴이 있었지만은 뭐 좀 성능 문제 있었는지 눌어붙듯이 탔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계속 천장이 연기를 뿜은 거예요. 환기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벽에 묻지는 않았지만 네. 계속 사람들에게는 가스를 쏘고 있었던 거죠. 천장이 엄청나게 분해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래서 또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한 상황들에 대한 자료를 판단했는데 똑같이 이번 목욕탕에도 네. 천정 상부에 단열재가 있고 단열재 상당 부분이 불이 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단열재가 다 불이 탄 게 아니라 네. 일부는 쌩쌩하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쌩쌩하게 남아있냐 하면 나머지가 타면서 네. 내부의 산소 농도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 그 자체에 이 공간이 막혀있는 부분도 있어 다 진행은 안 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소 여건이 안 좋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화재 연소 반응의 기본적인 상식은 연소 여건이 안 좋으면 불이 안 타는 게 아니라 연소가 늦어지면서 중간 생성물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생성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구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방화물이 작동됐는데 빨리 대량의 사망자가 나온 이유는 일부 방화 구획이 뚫리면서 틈새가 있어서 천정에 연소됐기 때문이라 생각을 하고 네. 천정에 그렇게 가연제가 붙어 있으면 서량 스프링클러가 터진다 해도 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 내에 천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거라 생각해서 이건 향후에 우리가 설계 체제에 반드시 피드백해야 될 중요한 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건축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구획이라든가 네. 뭐 또는 그 건축 구조와 소방 설비와 관계라든가 또는 건축에서 쓰는 재료, 네. 특히 화재에 취약한 천정면 재료, 네. 필로티가 됐든 네. 목욕탕 천장이 됐든 이 부분이 가연성 재료로 되어 있어 가지고서야 이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2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초기에 화재가 굉장히 셌고 그럼 이런 그 일들이 사실 건축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을 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뭐 그 100%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자꾸 가는데 네. 저는 그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게 분명하고 선진국이지만 네. 우리나라의 특성이 뭐냐면 슬픈 거를 분노로 이렇게 해결을 해요. 네. 저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네. 조심을 하고 있는데 슬픈 일이 생겼을 때일수록 위로를 하고 이걸 참으면서 그래서 꽃다발을 놓고 추모를 하면서도 리즈너블한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인 힘을 끌어들여야 되나를 생각해 미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슬프니까 원한이 생기고 억울하고
그러면 이건 누구의 지시란 말인가?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그 개척 정신이나 모험 정신과는 거리가 먼 예. 정서적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건축 부문에 있어서 네. 건축 부문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어차피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외의 기준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위험이 목격이 돼도 그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법이 없어서 생긴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거든요. 법이 없기 때문에 단속 안 한 거고 네. 법이 없으니까 공무원도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법을 많이 만들면 공무원은 책임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법을 막 만들어도 어떤 거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별 반응을 안 보이는 이유가 그런 것들인데요. 의정부 사고 이후에도 필로티의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주의 또 무슨 초등학교라든가 나누중학교 같은 것들은 제천 화재 사고의 판박이거든요. 우리가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된다 그러는데 항상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공학적인 해석을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네. 대책 없이 왔다는 거는 생각 좀 해야 되고요. 특히 그 지난번 지진을 계기로 예. 필로티 부분이 지진 시에 파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지진이 많은 나라에서 거꾸로 필로티를 권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지진에 진압을 나섰던 분들께도 얘기 들었고 확인도 한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서의 구조나 재료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으로 해서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단열의 목적이 있어서 네. 건물은 내부의 단열재를 쓰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방법이고 외부를 단열재를 덮는 외단열을 해야만 좀 전문적이지만 열교 현상을 차단하면서 확실한 단열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부의 단열재를 해야 되는데 단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필로티 같이 천정과 같이 밑에서 불이 났을 때 열을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위치를 그것도 불 끌 것도 없이 네. 단열재를 해놓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거기에 주출입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 화재 났을 때는 주출입구를 피난구로 사용할 수가 없고 네. 거기서 이어지는 계단 등은 결국은 굴뚝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악용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또 지적되었던 사실인데 네. 없는 법을 만드는 건 힘든 일이고 계속해서 법이 없으면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그대로 방치돼 버리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회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 소방 쪽에서 노력을 좀 해서 소방은 불을 막아야 되는 게 업이니까 네. 어떻게든 이건 좀 규제 대상이 돼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게 지금 그 건축법하고 이런 문제를 거론을 해주셨는데 이 의정부 화재 때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 국토교통부라는 우리 정부 부처에서 건축법을 또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국회 업무 보고도 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이게 뭐 논의 대상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께서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불자동차, 네. 빨간색, 네. 또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이라는 포스터를 저는 국토교통부가 붙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정부를 하나의 조직으로 해서 이 매트릭스식으로 그 체계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예. 무슨 일이 생겨도 그러면 불이라는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창구는 소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소방은 불에 대한 대표적인 창구로 스스로가 인식된다는 사실을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이 믿어주는 거잖아요. 네. 민간 업체 같으면 자기를 인정 안 해주니까 남 하는 것도 자기가 한다고 떠들고 선전을 해서 문제일 판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소방이 책임져라, 그리고 소방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섭섭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소방이 유명세를 탄다거나 소방이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위중함에 대한 기대치가 그렇게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불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했으면 소방이 진단을 내린 거에 따라서 예. 국토부가 움직이든 지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정부의 지위로 봤을 때 차관급의 지위에서는 그 한계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다 그래서 소방을 장관급으로 만들면 뭐 장관으로 만든다 해서 해결되는 일이라면 좋지만 그것도 불확실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부처의 권력적인 위치를 가지고 얘기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단지 이 모든 부처의 간사기관이 행정안전부고 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에 대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방은 행정안전부를 통하든 아니면 총리실을 통하든 예. 아니면 직접 하든 간에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네.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좀 부처 간에 껄끄럽다고 해서 또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실제로 얘기를 안 하고 소방은 항상 구조 진압 예. 그리고 일부의 위험 완화를 위한 예방활동 그거에 대해서만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화재 안전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많이 떠들었다가 불나면 소방 책임이라고 하면 책임이 아니다 보니까 결국 제도 개선할 때는 소방 쪽에 대한 것만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규제를 가지고 있는 국토부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거는 네. 뭐 진짜 안 좋은 패턴이거든요. 네.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든 소방이 통로를 만들든 여론을 조성하든 간에 해서 건물 측이라든가 이런 기본 시설의 패시브한 네. 그 자연형 이 화재 방호 측면에 대해서는 부단히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소방을 중심으로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 날 때마다 그 피드백을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